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1번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풀어 보실까요? 자, 공급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자, 공급 함수 이거 y를 그냥 q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y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y는 a 플러스 bp의 제곱. 자, p가 우리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가격에 플러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r은 뭔가 봤더니 r이 강우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수록 생산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r이 강우량이야. 그러니까 강우량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강우량 측면에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얘가 R이기 때문에 R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생산량인데 여기 루트에 있잖아. R이 빵일 때 여기 절편이 있겠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2분의 1씩이니까 루트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Y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알파 잔챙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R의 루트 형태가 되겠죠. R의 루트 형태가 되니까 강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량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목적은 여기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 변했을 때 생산량 Y가 얼마나 변하는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구하는 공식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가격이 변화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죠.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고요. 입실론하고 P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는 공식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써야죠. dp분의 dy 이렇게 돼 있고요. y분의 p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 생각해 볼게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내 y를 p로 미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우리가 y를 p로 미분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요. 여기 부분. 네, 여기 체크할까요? 여기 부분 잘 보시면 p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러면 2가 내려와요. 그래서 2b, p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요, 얘. 여기 보시면 y분의 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그냥 놔둬도 되죠.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둘게요. y분의 p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p가 이렇게 가는 거죠. 2b, p의 제곱 분자가 이렇게 되고요. 분모는 y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답이야. 물론 y로 바꿔주셔도 돼요. y가 어떤 값을 가집니까? 저기 나와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분의 2bp의 제곱 이렇게 괜히 겁주려고 이렇게 쓴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답은 어떻게 여기 b 2번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잘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소비자가 재화 1과 2를 소비하는데 모든 소득을 다 쓴다라고 합니다.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요 전부 다 여기다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예산선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 예산선을 한번 보시면 예산선. 자, 예산선은요 소득 i다 라고 하면 재화 1이니까 xy로 해도 되는데 1, 2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x제 가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x제 지출하는 금액, y제 지출하는 금액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 재화 1의 가격이 변화할 때 재화 2의 소비량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재화 1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재화 1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요거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탄력성이니까 계산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재화 1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재화 1이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탄력성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자, 재화 1의 가격이 변했어요. 그래서 원래 재화 1의 가격만 변하는 건데 우리 식 그냥 이렇게 씁시다. 원래 라운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재화 1에 대한 수량 있고 요게 바로 재화 1에 대한 수요의 가격의 탄력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P1 이렇게 쓰이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요거 값을 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식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풉니까? 예, 뭐 어떻게 풀겠냐? 요 예산선을 좀 활용을 하는 것이죠. 예산선 잘 한번 째려 보시죠. 여러분, 요 예산선을 잘 보시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재화 1의 가격으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재화 1 이렇게 쓸까요? 재화 1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은 변함이 없겠죠. 여기 보시면 뒤에도 한번 볼게요. 재화 1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좀 정확하게 합시다. 그냥 약간 요거를 편미분하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라운드로 요땐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재화 1이 가격이 하나 변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거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걸로 하니까 이거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P2 이렇게 되고요. 재화 1의 가격이 변했을 때 재화 2 이거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얘 값이 빵이 됩니다. 그쵸? 재화 1의 가격이 변했을 때 소득은 전혀 변함이 없는 데다가 그리고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시면 재화 1의 가격이 변했을 때 재화 2에는 아무런 소비량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대체 탄력성이 빵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요. 자, 보이세요? 요 부분이 빵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 앞에 뒤에 빠졌네요. 여기 빨리 쓰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더하기 x1 요게 이제 빠져 있게 되네요.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요거는 이제 빵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화 1이 가격이 변했을 때 재화 1 여기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P1 더하기 X1 플러스 빵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우리가 요거를 활용해서 정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요것도 라운드로 그냥 쓰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요렇게 라운드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요. 요렇게요. 여기서 우리가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요거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요거 P1분의 X1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P1분의 X1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1분의 P1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절대값 씌운다고 할게요. 그럼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요거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재화 1과 2를 소비하는데 모든 소득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걸 잘 보시고 그게 바로 우리는 예산선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수요 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 y 헷갈리시면 그냥 q라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요 함수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돼요? p 곱하기 자, 이거 y니까 q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거 12가 어떤 상수잖아요. 자, 그러면 가격과 수량이 변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출하는 비용, 판매 금액이라고 해도 되고요. 판매 금액 또는 총수입이라 해도 되겠죠. TR이라 해도 되고 총수입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이 됩니다. 총 지출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통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기본 강의에서 많이들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Q가 되고요. 이게 P가 됩니다. 자, 그럼 직각삼곡선을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의 수요 곡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P로 정리하면은 Q분의 1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Q가 만약에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Q가 1일 때는 점점점해서 P는 12. 그러니까 P가 12가 될 때는 Q는 1이 되고요. 이때 총수입은 12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P가 6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이 되면 점점점 해서 Q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면적 요것도 1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P가 1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12 이렇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녹색깔의 직사각형 면적이 12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 계산을 할 때 여기 세 점이 전부 다 탄력성이 똑같습니다. 얼마로 똑같죠? 1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항상 1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직접 계산하시는 것도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 특성을 이용해서 그냥 살짝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시장에 N명의 소비자들이 모두 동일한 소득과 동일한 선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N명의 소비자들이 소득과 선호랑 이게 모두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동일한 어떤 선호와 소득을 갖고 있는 N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 10명이라 해도 되는데 좀 뭔가 어렵게 보이려고 N명으로 했습니다. 자, 개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조금 좀 포인트 바꿀게요. 이거 I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워낙 작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있습니다. 소득을 우리가 I 인컴의 약자로 쓸게요. 그래서 인컴 해서 소득 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시장에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별 수요를 X 요 소문자로 쓸까요? 대문자 써봅시다. 그냥 XI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개별 하점자를 써서 수요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개별 수요 XI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소비하는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 지불하는 게 소득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설은 약간 그런 의미를 쓴 거예요. P1, P2 점점점 해서 PN까지 있을 때 그 지출하는 금액이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개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한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전체는 이걸 다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XI로 다 더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서메이션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랑 이게 똑같으니까 그냥 N번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I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 탄력성을 구하는 거잖아요. 인컴이니까 소득 탄력성을 구하게 되면요. 원래는 자, 소득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그 다음에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가 얼마였을 때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소득에 대한 개별에 대한 소득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장 전체로 나타내게 되는 거니까 우리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장 전체로 다 더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소득이 사람들이 전부 다 N명으로 늘어나니까 소득 자체도요. 이렇게 쓸게요. 소득 자체도 N명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N, I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분자도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X제 소비량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그냥 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N, X 그리고 N,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다 똑같아지고 NN 지워지고 해서요. 그냥 똑같이 소득 탄력성하고 같아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우리 5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5번 문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문제에서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탄력성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가격 X제가 X제 가격이 변화했을 때 X제의 수량 요거 하고요. 물론 이제 개별 소비자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고 개별 소비자의 요 수량과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전체로 나타낸다고 할게요. 시장 전체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자, 가격 탄력성 시장 전체라고 하면은요. 여기 가격이 이제 똑같이 다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라운드 NX 이게 다 곱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NX분의 라운드 아이고 여기 보시면 NP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 탄력성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앞에 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약간 예산선을 그리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긴 한데 그냥 여기서는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6번. 자,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6번 문제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네, 10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요.
자, 우선 여기 문제를 한번 좀 보시면은요. 자, 우선 첫 번째 스테이크에 대한 그 갑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스테이크에 대한 갑의 소득 탄력성이잖아요.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 자, 이러면 소득이 변화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 보시면 그냥 제가 해설을 집어넣는데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구해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 변했을 때 스테이크가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스테이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 스테이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소득이 이렇게 변했어요. 얼마 변했습니까? 소득 인컴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1,000원 이렇게 변한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얘 스테이크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X라고 할게요. 2개 변한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식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소득이 원래 얼마였었죠? 네, 2,000원에서요. 2,000원 분의 자, 분자의 소득은 얼마 변했습니까? 1,000만큼 변화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의 소비량은 2개에서 자, 얼마 변했습니까? 델타 X는 2개 변한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2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해가지고 정상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2배 증가했는데 피자의 소비량이 빵이잖아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소득 탄력성 계산할 때요. 소득이 얼마였는데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니? 그 다음에 피자죠. 피자를 그냥 XJ를 합시다. 그냥 XJ 몇 개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소비량이 여기 보시면 델타 X는 그냥 빵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0 이렇게 돼서 소득 탄력성은 빵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와 같이 Y제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해서 X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의 교차 탄력성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여기 한번 문제를 보시면 Y제 가격이 300원에서요. 이렇게 해서 Y제 가격이 400원으로 상승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XJ 가격은 원래 몇 개였었냐면 XJ 가격이 원래 10개였었습니다. 10개, 10단위였는데 X의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 12단위로 변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X, 델타 X라 할까요? 2개 증가한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YJ 가격은 얼마 변했습니까? 델타 Y는 100원 증가한 거 알 수가 있고요. 요 정도 정보까지만 정리하시면 우선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수요에 여기 보시면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겁니다. 자, X의 수요량이 변화했네요. 증가했네요. 그래서 X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했니?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수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자, 뭐가 변했습니까? 그렇죠. YJ 가격이 YJ 얼마였었는데 여기 보시면 델타 PY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YJ 소비량이 XJ가 관심이죠. 그래서 XJ 소비량이 몇 개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보시면 분모는 YJ 가격이 얼마였었어요? 여기 보시면 300이었습니다. 그래서 300이었었는데 색깔 안 바꿀게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100 이렇게 변화했고요. XJ 소비량이 10개였었는데 얼마나 변했죠? 2개 증가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계산을 해 보시면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답은 뭐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수요 곡선이 X는 10-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평축을 x라고 그러고 수직축을 여기 p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가격 탄력성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죠? 델타 p분의 델타 q x가 되고요. x분의 p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요거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요거 부분하고요. 두 개 부분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거를 1번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요걸 2번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2번 부분이 여기 뭐 기본 강의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할게요. 픽스드 돼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부분이 커질수록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은 커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1번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기울기와 반비례 관계예요. 기울기의 역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기울기가 클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요. 1번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1번 부분이 고정되어 있으면 여기 2번 부분에 해당하는 x분의 p 값이 요거 부분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탄력성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잘 째려 보세요. 요거는 커진다는 건 p가 올라가고요. x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볼게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B에서 C로 간다 할게요. A에서 B로 가고 C로 간다라고 할 때 이거일 때 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올라가고요.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비추어 보면은 그렇죠. 탄력성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비싸지고 소비량이 감소하면 이게 필수제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사치제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사치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제가 아니라 사치제에 해당할수록 우리는 가격 탄력성이 좀 커진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뭐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1번은 가격 탄력성 1보다 클 때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여기 보시면 크게 감소한다 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가격이 요거 1보다 작게 되면 큰 폭이 아니라 작은 폭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가격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아니요. 뭐죠?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커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3번이 맞네요. 가격이 낮아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아닙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출하는 금액이 P 곱하기 X가 일정한 상수가 되면은 그때 탄력성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자, 수요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요거 이제 그래프로 뽀로코 공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대입해서 해도 될 겁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가 Q라고 할게요. Q라고 하고요. 여기 P라고 하면은요. Q는 80-4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P가 빵일 때는 Q가 80이죠. 80이고요. 그리고 Q가 빵일 때는 P가 2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소비량 Q가 20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요. 20이 되었을 때 Q가 20이니까 요거 여기가 40이고요. 한 여기쯤 될 거예요. 2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Q가 20이 된다라고 하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요. 요 P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Q가 20이 되었을 때 그럼 여기다 2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0은 80-4P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P는 15 이렇게 됩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면 해가지고 사실은 요거다 직접 구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뽀로코 공식 이거 이해되세요? 분모분의 분자 요거를 활용하셔도 돼요. 요거 길이는 얼마예요? 분모가 5죠. 5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분자기 요거는 얼마입니까? 요거 15네 15. 그래서 뽀르코 공식을 쓰면 따라서 5분의 15 하니까 그냥 3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공식으로 집어넣을게요. 연습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넣어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가격이 변화했을 때 요거 Q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 다음에 Q분의 P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얘를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요. 자 얘를 체크해 보면 델타 P분의 델타 Q니까 이건 P로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P로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위치에 있는가도 중요하니까 여기 P는 얼마라고요? P는 15죠. 15고요. 요거요. Q는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우리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3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요 정도 하시고요. 아이고 제가 중간에 뭐 괜찮은 문제가 또 6번부터 있긴 한데 요거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뭐 그거는 좀 알아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